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FAST 14년에 발표된 Resolving Journaling of Journal Anomaly in Android I/O Multi-Version B3 with Lazy Split입니다. 당시 이제 14년도 당시에 많은 연구들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이 느린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빨랐던 스토리지 I/O 성능이 전체 시스템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 그 주된 이유는 이 Excessive I/O였고 또 이 Excessive I/O는 낸드의 라이프타임을 단축시키는 문제 또한 유발하였습니다. 이런 I/O가 많이 발생한 이유를 알려면 이 안드로이드 I/O 스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SQLite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널링 I/O가 스토리지 트래픽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ext4 저널링 I/O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SQLite와 ext4 간의 미스얼라인드된 인터랙션이라고 저자들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스얼라인 되는지 우선 SQLite와 ext4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논문에서는 트렁케이트 모드에서의 SQLite 저널링을 비교를 합니다. 이 트렁케이트 모드는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의 디폴트 모드였고요. 이 SQLite는 이제 이 트렁케이트 모드일 때는 이 롤백 저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원본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놓고 해서 이제 이 크래시 리커버리를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두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저널링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페이지입니다. 과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새로운 DB 엔트리를 어플리케이션이 저장을 했을 때 우선 롤백 저널을 열어서 원본 데이터를 저널에 저장을 하고 커밋 마크를 쓰고 이걸 퍼시스트하기 위해 fsync를 날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DB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DB를 퍼시스트하기 위해 fsync를 날립니다.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를 합니다. ext4 저널링의 디폴트인 오더드 모드에서는 에서의 이 fsync는 또 두 개의 페이지로 처리되는데요. 우선은 드론 라이트에 대해서 데이터 블락에 파일을 쓰게 되고 특히 이 스마트폰에서의 라이트는 뭐 매우 작은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주로 4K 블락 하나가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널 디스크립터, 뭐 그룹 디스크립터 이런 게 적히게 되고 메타데이터 적히게 되고 그 다음에 커밋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저널링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이 저널링 오브 저널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면 100바이트의 수정에 대해서 SQLite는 우선 저널 파일에 원본 데이터를 쓰고 fsync를 날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 네 번의 4K 랜덤 라이트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QLite가 DB에 수정을 가하고 fsync를 가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ext4가 저널링을 수정을 하게 돼서 이번에는 5번의 4K 라이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앞선 저널 대비해서 한 번의 데이터 블락이 추가된 이유는 이 SQLite의 DB를 수정을 할 때 DB 페이지 외에도 헤더 페이지를 수정하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 블락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저널링 오브 저널을 ext4에 수정 없이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컨트리뷰션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SQLite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fsync의 수를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fsync가 처리될 때 한 번 호출될 때 ext4가 스토리지에 반영을 해야 되는 더티 페이지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멀티 버전 비트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멀티 버전 비트리는 기존에 이제 SQLite에 사용하던 인플레이스 업데이트 비트리와는 다르게 이 비트리 자체에 업데이트 히스토리가 담기다 보니 별도의 롤백 저널이나 왈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이 저널을 쓰는 게 세모고 데이터를 쓰는 게 동그라미였다면 저널 쓰고 fsync 날리고 퍼시스트 한 다음에 db를 쓰고 fsync를 날렸다면 이제는 db 자체에 저널링 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라이만 수행을 하고 fsync를 한 번 날리면 되는 이로 인해서 트랜잭션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비트리 자체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롤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fsync를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능케 하는 멀티 버전 비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버전 비트리는 엔트리에 들어가는 각 키밸류 페어에 이 라이프 스팬을 저장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버전 스타트와 버전 엔드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키 10에 대한 엔트리는 T1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라이브이기 때문에 버전 스타트는 T1이고 버전 엔드는 무한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전 엔드가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제 라이브 엔트리라고 보게 되고요. 만약 새로운 업데이트가 들어온다면 기존의 엔트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엔트리를 추가를 하고 기존의 엔트리의 버전 엔드를 현재 트랜잭션 번호로 변경을 해서 데드 엔트리라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이 들어왔을 때 10은 이거 업데이트된 거기 때문에 이제 버전 엔드가 T2로 바뀌게 되고 20은 라이브 엔트리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T2, 엔드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올드 버전 데이터를 날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롤백을 할 수 있어서 별도 롤백 전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리드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마지막 트랜잭션 아이디를 찾아서 그걸 기반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자신에게 유효한 엔트리를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멀티 버전 비트리에서 스플릿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시에서는 한 개 노드의 최대 크기가 4개 엔트리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이 꽉 찬 노드에 새로운 엔트리가 들어왔을 때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드에 오버플로우가 났을 때 오버플로우된 노드의 엔트리는 새로운 2개의 시블링 노드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패런트 노드가 생기거나 기존의 패런트 노드에 엔트리가 추가됩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새로운 루트 노드가 생겼고 이 새로운 두 노드에는 미디언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라이브 엔트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플릿이 트랜잭션 5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이브 엔트리에 있는 키밸류 페어의 버전 스타트는 다 5고 엔드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기존 노드의 엔트리에는 이제 엔드 버전이 5로 적히고 데드 엔트리가 되고요. 이 전체 노드는 데드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페런트 노드에는 라이브 노드 외에도 이 데드 노드를 인덱싱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트랜잭션 버전이 4인 리드 트랜잭션이 아직 동작 중이었다면 얘네들은 이 페런트 노드의 이 버전을 보고 P1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만약 트랜잭션 5를 수행하는 도중에 크래시가 난다면 이 데드 노드를 살리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등 롤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멀티 버전 비트리에서의 문제점은 이제 많은 양의 더티 페이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멀티 버전 비트리로 인해서 이제 한 번에 F싱금 충분하게 됐지만 이 멀티 버전 비트리는 데드 노드도 인덱싱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번 스플릿으로 인해 4번의 더티 페이지가 생기게 돼서 라이트 트래픽이 여전히 꽤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멀티 버전 B 플러스 트리에 수정을 가해서 이러한 더티 페이지의 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최적화를 함에 앞서서 안드로이드 아이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였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낸드 플래시에서의 라이트는 리드보다 한 9배 정도 느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에서 라이트가 가장 도미넌트 했고요. 그리고 SQLite는 하나의 라이트 트랜잭션만 DB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익스클루시브 락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이 한 번의 인서트를 수행을 하지 여러 번의 인서트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요. 마지막은 이 SQLite 상에서 트랜잭션은 수명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레이지 스플릿 멀티 버전 비트리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5개의 옵티마이제이션들은 모두 이 한 번의 F싱크 콜에 동기화돼야 되는 더티 페이지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지 스플릿입니다. 이 왼쪽에 레거시 스플릿을 보시면 스플릿이 이루어졌을 때 데드 노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데드 노드를 관리함으로써 이제 GC와 롤백이 간단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드 노드를 따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더티 페이지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가 매우 컸고 또 롤백 자체가 어차피 이 멀티 버전 비트리를 도입함으로써 롤백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에 이 롤백 처리 방식이 조금 까다로워지더라도 쓰는 라이트 양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 스플릿이라는 걸 했는데요. 우선 똑같이 라이트 노드를 만들고 미디엄보다 큰 엔트리들은 오른쪽 노드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 왼쪽 노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이 데드 노드가 왼쪽 라이브한 노드와 함께 있도록 이제 하프 데드, 하프 라이브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 노드에는 똑같이 엔트리 오른쪽 넘어간 엔트리 12와 40이 있지만 대신 버전 엔드를 5로 기입해서 데드 엔트리라는 걸 명시를 하였고요. 페런트는 똑같이 이제 버전 1부터 4까지는 P1을 가도록 엔트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에서 방금 예제에서는 이
새로운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삽입되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만약 레이지 노드에 삽입되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 8이 삽입된다면 이미 이거는 오버플로우 됐기 때문에 레이지 스플릿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대비해서 이제 두 번째 최적화인 리저브드 버퍼 스페이스가 개발되었는데요. 우선 이 방식을 수행을 할 때 왼쪽 상태에서 키 8에 대한 인서트가 들어왔을 때 한 가지 방법은 데드 엔트리를 바로 가비지 컬렉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와 42 버전이 이미 닫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로 그냥 삭제를 하고 그 자리에 키 8을 저장하는 건데요. 물론 이 방법도 이제 간편한 레이지 GC라고 이 기법에 적용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데드 엔트리가 리무브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버전 5에 대한 리드 트랜잭션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삭제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스로 바로 딜리트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물론 기존처럼 그냥 다시 스플릿을 할 수는 있지만 저자들은 이 안드로이드 아이오 특성을 활용을 해서 보다 조금 더 지연시키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특성은 대부분의 라이트 트랜잭션은 한 번에 라이트만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 안에 하나의 이 리저브된 버퍼 스페이스를 둬서 레이지 노드로 바로 뭔가 인서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선 한 번 이 버퍼에 담아서 지연을 시킵니다. 또한 이 선택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안드로이드 특성 중 하나인 SQLite 트랜잭션이 대체로 짧은 수명을 보인다는 점인데요. 오래된 버전을 사용하는 트랜잭션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여기 담아두고 나면 다음번 라이트 들어온 트랜잭션에서는 얘네들을 GC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만약 꽉 찼다면 그때는 그냥 일반 데드 노드를 새로 만드는 레거시 스플릿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레이지 갈비지 컬렉션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로 인플레스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의 세 가지 I/O 특성, 대부분은 한 번에 라이트만 저장한다. 그리고 라이트 스팬이 짧고, 그리고 이 DB를 라이트 트랜잭션이 언제나 한 번만 하나만 유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드를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트리 노드에 인서트를 수행하기 전에 현재 아무도 조회하지 않는 데드 엔트리가 있는지 찾고 만약 있다면 그걸 딜리트를 하고 그 자리에 이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로 인해 원래 어차피 인서트 때 수행해야 될 한 번의 더티 페이지만 하나의 더티 페이지만 생기고 GC로 인한 별도의 더티 페이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옵티마이제이션은 메타데이터 인베딩입니다. 앞서 그 100바이트의 라이트가 생겼을 때 9개의 4K 블락이 적힌다고 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이 버전 체인지 카운터로 인한 DB 헤더 페이지 라이트입니다. 왼쪽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인데요. 기존의 방식인데요. 이 헤더 페이지 안에 담긴 파일 체인지 카운터로 이제 트랜잭션들은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 이 write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바꿨다면 바꾼 페이지인 페이지 n 그리고 이 파일 체인지 카운터를 6으로 바꾼 뒤엔 이 더티한 헤더 페이지 또한 플러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더티 페이지가 생겼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 파일 체인지 카운터는 램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티한 노드의 특정 공간에 이 4바이트 파일 체인지 카운터를 함께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 크래시가 났을 때 어차피 비트리 노드를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램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잃어도 가장 레이티스트 파일 체인지 카운터를 복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 헤더 페이지 안에 이 파일 체인지 카운터 외에도 뭐 프리 페이지 리스트, 비트리 노드 사이즈 등등의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는데 그들도 함께 바뀌는 경우에는 헤더 페이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F싱크를 할 때 데이터를 더티한 페이지를 하나 줄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블링 리디스트리뷰션을 끄는 일인데요. 이제 이 시블링 리디스트리뷰션은 한 개의 노드가 오버플로우 됐을 때 레프트와 라이트 시블링에게 데이터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장점은 이 노드가 스플릿되는 것을 막고 노드 유틸라이제이션을 개선하기 때문에 리드 성능도 좋아지고 트리 하이트도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노드가 꽉 찼을 때 미리 새로운 인서트가 들어오기 전에 시블링 리디스트리뷰션을 수행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 시블링에게 엔트리를 나눠줘서 이제 좀 더 이분하게 유틸라이제이션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단점은 4개의 노드가 더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어차피 라이트가
이 낸드 플래시 프로그램 때문에 오래 걸리고 또 엔터프라이즈 DB처럼 리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블링 리디스트리뷰션 기능을 끄고 그냥 여기에 뭔가 새로운 인서트 들어왔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이지 스플릿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이지 스플릿 멀티 버전 B 플러스 3에서 롤백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이런 상태일 때 트랜지션 5가 수행되다가 프레시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레이지 노드에 있는 클로즈된 버전들을 모두 무한대로 리버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이제 다시 라이브 엔트리가 되었고요. 이 P2 같은 엔트리는 삭제를 하게 되고 또 페런트 엔트리에 있는 이 데드 엔트리 또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트랜지션 5가 진행되기 이전의 상태인 이 P3와 P1만 존재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전에는 롤백 됐을 때 네 개 엔트리를 모두 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두 개 엔트리만 세 개 엔트리만 됨에 따라서 롤백 때 수행되는 더티 노드의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5개의 오토마이제이션이 있었는데요. 레이지 스플릿으로 인해 스플릿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데드 노드를 만드는 것을 막았고 리저드 버퍼 스페이스로 인해 이제 다시 새로 인서트가 들어왔을 때 스플릿이 한 번 더 지연되도록 만들었고 레이지 갈베지 컬렉션을 통해서 다음번 트랜지션 때 데드 엔트리를 바로 지울 수 있도록 해서 GC를 위한 별도의 IO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았고요. 메타데이터 인베딩을 통해서 헤더 페이지가 4바이트만 변경됐을 때 더티해지는 걸 막았고 마지막으로 시블링 디스트리뷰션을 끔으로써 이 서치는 조금 손해봤지만 라이트가 더 장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벨루에이션을 살펴보자면 SQLite 3.7.12 버전에 적용을 하였고 갤럭시 S4를 사용하였고요. 이 워크로드 캐릭터리스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토타입 테스트베드 갤럭시 위에서 지메일, 페이스북 그리고 돌핀 웹브라우저 앱을 돌려서 이제 SQLite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테이블이 1000개 미만의 레코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작은 DB를 만들고 그 상에서 실험을 돌렸습니다. 이벨루션 들어가기 앞서서 SQLite의 다른 모드를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while 모드입니다. 앞서 저널링 오브 저널 어노멀리 설명드릴 때는 트렁케이트 모드였고요. 여기서는 while 모드인데 이 while 모드가 새롭게 나와서 이 젤리빈서부터 이게 디폴트 모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널링과는 다른 부분은 이제 별도의 저널을 유지하지 않고 이제 저널에는 원본이 저장되고 이 DB가 바로 새로운 데이터로 바뀌었다면 이 while 모드에서는 저널을 따로 유지하지 않고 변경 사항을 먼저 while에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팅을 통해서 이 while에 있는 데이터를 DB로 반영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 while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raw record가 아니고요. 이제 변경된 비트리 노드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while에 저장된 더티 페이지들이 1000개를 넘어가게 되면 DB에 일괄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 요청은 기존의 트렁케이트는 이제 write가 뭔가 수행됐을 때 익스클루시브하게 처리됐어야 됐는데 이제 이거는 변경 사항이 while에 기록되기 때문에 read가 write와 함께 동작을 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별도의 파일 체인지 카운터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 while 모드일 때 read 성능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는 read를 할 때 바로 DB만 보면 됐지만 이제는 while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DB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read와 write가 섞여 있을 때는 이제 락이 read가 write가 익스클루시브하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read, write 섞여 있는 워크로드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서트 성능을 보겠습니다. 테이블에는 2000개 레코드가 있었고 싱글 인서트가 있는 1000개의 트랜지션을 담았습니다. 이 왼쪽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이지 스플릿 멀티 버전 B 플러스 3고 두 번째가 디폴트 멀티 버전 B 플러스 3 오른쪽은 while 모드입니다. 트렁케이트 모드는 성능이 안 좋아서 여기서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CP가 체크 포인팅 인터벌인데요. 디폴트는 1000입니다. 보시면 이 레이지 스플릿 B 플러스 3가 while 모드보다 40%에서 78%더 빠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비트리 컴퓨테이션은 이제 메모리에서 비트리 동작을 하는 건데 보시면 비트리 동작 자체는 비슷하지만 F싱글 자체가 많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자면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인서트를 수행했을 때 몇 개의 더티 페이지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레이지 스플릿은 이제 여러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적용돼서 평균적으로 하나의 더티 페이지가 생긴 반면에 멀티 버전 B 플러스 3는 2개 이상, 그리고 왈은 3개 이상의 더티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 스플릿 멀티 버전 B 플러스 3가 더티 페이지를 잘 줄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음은 블락 IO 비헤이비어를 보고자 합니다. 이제 SQLite 인서트가 진행됐을 때 블락 디바이스에 몇 번의 액세스가 되는지 살펴본 결과인데요. 우선 한 번의 라이트에 대해서 레이지 스플릿은 하나의 4K 데이터 블락 그리고 3개의 ext4 저널 블락이 저장되게 되고, Y 모드에서는 8K 데이터 블락 그리고 8개의 ext4 저널 블락이 저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트레이스를 살펴보시면 10번의 인서트가 발생됐을 때 이 레이지 스플릿 멀티 버전 B 플러스 3가 Y 모드가 레이지 스플릿 멀티 버전 B 플러스 3보다 84%더 많은 블록 액세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Y 모드에서는 왜 8K가 발생했는지 의아해서 논문에 별도 설명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이 연구진의 다음번 논문이 H15년도에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은 이제 별도의 인덱스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기존 Y 모드에서 뭔가 추가적인 다이렉트 I 옵션을 써서 최적화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을 설명하기에는 이 왈 파일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될 때 24바이트 헤더가 저장된 다음에 4K 페이지가 저장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장된 로그의 크기는 412, 4112, 20바이트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ext4가 수행하는 데이터 블락은 그러니까 두 개의 4K 블락을 저장하게 돼서 8K 블락이 SQLite Y 모드에서 저장되는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I/O 트래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선 레이지 스플릿이 Y 모드보다 이제 더 빨리 끝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ext4 전원 블락에 대해서는 5MB 액세스, DB 파일에 대해서는 4.9MB 액세스가 발생했는데, R에서는 그보다 훨씬 67% 이상의 I/O 트래픽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면 DB 오픈 자체는 3번 이루어졌습니다. DB 액세스는 3번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이때 체크 포인트, 그리고 클로즈인데요. 체크 포인팅 할 때는 이제 이 가운데 선인 while 트래픽이 40kb에서 60kb로 많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while에 있는 파일을 DB에 적용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자들이 이 ext4 저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치 퍼포먼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이지 스플릿 멀티 버전 B 플러스 3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를 더 빠르게 수행한 대신 리드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로 최적화가 진행되었는데요. 물론 선행 연구에서 라이트가 도미넌트하다고는 했지만 이제 레이시오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치 레이시오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성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서치 오퍼레이션이 라이트 오퍼레이션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고요. 라이트가 7%이고 서치가 93%일 때까지는 이제 이 레이지 스플릿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레이지 스플릿이 라이트 오퍼레이션 최적화를 통해서 얻은 이점이 이 리드 오퍼레이션에서의 페널티보다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트렁케이트 모드가 Y 모드보다 리드 100%일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Y 모드의 특성 때문인데, Y 모드에서는 리드가 수행될 때 Y도 체크하고 DB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서치가 많을 때는 조금 손해를 보지만 섞여 있는 경우에는 Y 모드가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옵티마이제이션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인서트에 대해서 이제 주되게 모두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서트에 대해서 주되게 보자면, 우선 트렁케이트 모드 있고 와일 모드 있고, 이 멀티 버전 B 플러스 3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블링 리디스트리뷰션이 디세이블된 케이스이고요. 이 레이지 스플릿 적용된 경우, 이제 메타데이터 임베딩 적용된 경우, 그리고 LSM 멀티 버전 B 플러스 3는 이 세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이 모두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레이지 스플릿이 시블링 디스트리뷰션이 꺼짐으로 인해서 23%의 임프루먼트가 있었고, 레이지 스플릿으로 인해서 이 기존 멀티 버전 B 플러스 3 대비 41%, 그리고 임베딩으로 인해 51%, 마지막으로 다 적용됐을 때 총 70%의 임프루먼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저널링 오브 저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레이지 스플릿 멀티 버전 비퍼스 트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버전 베이스드 비트리를 사용을 해서 F싱크의 수를 줄였고 또 한 번에 F싱크에 따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레이지 스플릿, 시블링 디스트리뷰션 끄기, 메타데이터 임베딩, 버퍼 스페이스, 레이지 GC 등을 통해서 이걸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와일 모드 대비 70%의 성능 2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